천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찢으며 서울을 불지옥으로 몰아넣는다. 단 10분 만에 대한민국이 전쟁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간다. 중국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고 한국의 초강력 반격이 폭풍처럼 몰아친다. 이 전쟁의 최후는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질 것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해대전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다룹니다. 만약 중국이 1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한국에 쏟아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 현무-5 미사일, 인공지능 드론 군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사이버전 기술이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황해에서의 군사적 긴장, 중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 그리고 한국의 국방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자, 전례 없는 전쟁 시뮬레이션 속으로 들어갑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짙게 깔린 하늘에서 중국의 기습 공격이 시작됩니다. 최신 탄도 미사일 DF-21D와 DF-26 천발이 한국을 향해 날아옵니다. 이 미사일들은 사거리 1800에서 4000km, 탄두 중량 0.5에서 2톤에 달하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그리고 주요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상공에는 300발의 미사일이 청와대, 정부청사, 여의도 금융중심지, 강남의 고층 빌딩을 겨냥합니다. 인천항에는 200발이 항만시설, 물류창고 그리고 국제공항을 파괴하려 합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오산 공군기지, 춘천의 제2군단 사령부 그리고 강원의 미사일 방어기지는 500발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단 15분 만에 한국의 방공망을 압도하려는 치밀한 전략을 따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서울 도심에서 폭발음이 메아리칩니다. 한강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스마트폰에는 비상경보 메시지가 울리고 뉴스 속보가 전국을 뒤덮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전례 없는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방공망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2024년 실전 배치된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LAMD와 패트리어트 PAC-3가 즉각 가동됩니다. LAMD는 사거리 40km 내 미사일을 90% 이상 요격할 수 있으며 첨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은 2023년 제주도 근해에서 열린 다국적 훈련에서 10발의 모의 미사일을 100% 요격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는 3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차단하며 특히 DF-21D 같은 고속탄도 미사일을 겨냥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3단계 요격 시스템을 통합해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KAMD는 2024년 동해에서 열린 합동훈련에서 95%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1000발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는 방공망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약 30%의 미사일이 방어를 뚫고 목표에 도달합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들이 무너지고 한강 다리가 폭발로 붕괴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관제탑이 파괴되고 인천항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오산 공군 기지의 활주로가 손상되고 평택의 미군 기지는 부분적으로 마비됩니다. 서울 도심은 혼란에 빠지고 전국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지하철역과 학교 체육관은 대피소로 변하고 시민들은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며 공포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SNS에는 폭발 장면과 대피 현장의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 한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한국 공군은 즉각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출격시킵니다. 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8 스텔스 성능으로 적 레이더를 완전히 회피하며 메테오 미사일로 200km 밖의 적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2024년 첫 실전 배치 이후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수출 문의가 쇄도하며 한국 방산의 자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50대의 KF-21이
황해를 가로질러 중국의 공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합니다. 주요 목표는 산둥반도의 웨이하이 공군 기지, 칭다오 해군 기지, 그리고 랴오닝성의 다롄 해군 기지입니다. 웨이하이 기지는 중국의 주요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KF-21의 정밀 타격으로 단 7분 만에 초토화됩니다. 칭다오 기지는 중국 해군의 핵심 보급 기지로 레이저 유도 폭탄의 공격을 받아 작전 능력을 상실합니다. 다롄 기지는 중국의 항모 전단 출격 거점으로 KF-21의 공대지 미사일로 주요 시설이 파괴됩니다. KF-21의 스텔스 성능은 중국의 S-400 방공망을 무력화하며 단 한 대의 손실 없이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 작전은 중국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대담한 시도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자주 국방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2024년 파리 에어쇼에서 KF-21은 F-35와의 모의 전투에서 동급 성능을 입증하며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현무-5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8톤의 이 벙커 버스터는 지하 100m의 수문적 지휘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현무-5는 중국 동북부의 군사기지, 해군 함정, 그리고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정밀 타격합니다. 단 한 발의 현무-5가 산둥반도의 지휘소를 초토화시키며 중국군의 작전 능력을 70% 이상 약화시킵니다. 이 미사일은 2023년 시험 발사에서 4,000km 밖의 표적을 오차 1m 이내로 타격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무-5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도 전략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50억 달러 계약을 통해 중동 시장에 진출하며 국제적 신뢰를 얻었습니다. 현무-5의 발사는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한국이 강대국에 맞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입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의 군사 지휘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후속 공격을 차단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즉각 해군과 공군을 동원해 반격에 나섭니다. 최신 항공모함 산둥호와 J-20 스텔스 전투기가 황해로 진입합니다. 산둥호는 70대의 함재기를 탑재한 중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황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J-20은 KF-21과 동급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지만 한국의 전자전 능력이 이를 압도합니다. E-737PSI 전자전 시스템은 적기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망을 마비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2024년 미국과의 합동훈련에서 중국의 전자전 공격을 90% 차단하며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드론 군집이 중국 함정을 공격합니다. 2025년 실전 배치된 이 드론 군집은 1,000대 이상의 소형 드론으로 구성되어 적 함정과 공군 기지를 초토화합니다. 이 드론들은 단일 명령으로 수백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며 중국군의 대응을 무력화합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은 2024년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으로 중동 시장에 진출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드론 군집은 산둥호의 함재기를 무력화하고 항모의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드론들은 산둥호의 갑판에 폭발물을 투하하며 항모의 작전 능력을 80% 이상 상실하게 만듭니다. 황해에서의 해전은 전쟁의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전장입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은 사거리 400km의 SM-6 미사일로 중국 함정을 요격합니다. 세종대왕함은 단일 함정으로 신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중국의 산둥호 항모 전단을 위협합니다. SM-6는 초음 속으로 날아가며 중국에 대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합니다. 이 미사일은 2023년 동해 훈련에서 10발의 모의 미사일을 100% 요격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최신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어뢰와 수직 발사 미사일로 중국 해군을 공격합니다.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은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췄으며 단 3척이 중국의 해군 전력을 40% 이상 약화시킵니다. 이 잠수함들은 황해의 깊은 바다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며 중국군의 소나를 완전히 속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2023년 첫 실전 테스트에서 2000km 밖의 표적을 타격하며 세계 해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도산 안창호함은 중국의 구축함 2척을 침몰시키고 산둥호의 추진 시스템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이 공격으로 산둥호는 황해 한가운데 표류하며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사이버전은 이 전쟁의 또 다른 전선입니다. 한국의 사이버 사령부는 중국의 군사 네트워크를 공격해 미사일 발사 명령 체계를 마비시킵니다. 2024년 강화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은 중국의 해킹 시도를 차단하며 동시에 적의 통신망을 교란합니다. 이 시스템은 2023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모해 실험에서 98% 차단하며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사이버 사령부는 중국의 위성 통신망을 무력화하고 산둥호의 함내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은 중국군의 작전 효율성을 50% 이상 떨어뜨리며 한국의 반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2024년 미국과의 합동훈련에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95% 차단하며 그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중국의 군사 위성 3기를 기능 정지시키고 베이징의 중앙지휘소와의 통신을 차단하며 전쟁의 흐름을 뒤바꿉니다. 이 전쟁은 한국 사회에도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서울 도심은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수백만 명의 시민이 대피합니다. 강남, 여의도, 명동은 폐허가 되고 한강은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인천항의 물류 시스템은 마비되고 부산항도 부분적 피해를 입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70조 원을 초과하며 한국의 수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KOSPI 지수는 단 하루 만에 30% 폭락하고 원화 가치는 급락합니다. 시민들은 지하철역, 학교 체육관, 공공대피소로 몰려들며 혼란에 빠집니다. SNS에는 폭발 장면, 무너진 빌딩, 대피 행렬의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해시태그 대한민국 지켜라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군대의 용맹함에 희망을 걸며 자원봉사자들이 대피소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공포와 불안은 여전히 사회를 짓누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간 방위 훈련을 강화합니다. 국방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호소하며 군의 반격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중국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와 칭다오 기지는 완전히 파괴되고 야오닝성의 다롄 기지는 80% 이상 손실을 입습니다. 산둥호 항모 전단은 함재기의 70%를 잃고 추진 시스템이 파괴되어 황해에서 표류합니다. 중국의 군사 위성 3기가 무력화되고 중앙지휘소와의 통신이 끊기면서 군대의 작전 능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산둥반도와 야오닝성의 주요 항구가 파괴되면서 무역 물류가 마비되고 상하이 증시는 25% 하락합니다. 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전쟁에 즉각 반응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며 주한미군을 통해 추가 병력과 무기를 지원합니다. 7함대가 황해로 이동하고 B-2 스텔스 폭격기가 괌에서 출격 준비를 합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비상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논의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러시아는 중립을 선언하지만 비밀리에 중국과 협의에 들어갑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방산 기술에 주목하며 전쟁 이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충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대립으로 확대됩니다. 양측 모두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고 72시간 만에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유엔과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일본, 유럽연합, 아세안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합니다. 한국은 서울의 피해 복구와 경제 안정화를 요구하고 중국은 군사기지 재건과 제재 철회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정부의 전쟁 결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소규모 항해 집회가 열립니다. 휴전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추지만 양국 간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가상의 전쟁에서 한국의 국방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F-35와 동급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현무-5 미사일은 강대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인공지능 드론과 사이버전 능력은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 한국은 방산 수출로 2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와의 계약은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승자 없는 싸움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폐허 대피하는 시민들, 황해에 가라앉은 함정들은 전쟁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전쟁은 평화와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만 진정한 승리는 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나리오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국방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해대전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